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20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만에 6,000명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88명을 기록하면서 400명대로 내려왔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활동하실 때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바깥 활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타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한 건데요.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1월 기록한 최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져 조정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약하게 출발을 했는데 현재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07% 하락한 2,84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48% 상승한 93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내포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한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제가 시장을 이번 주 월요일 날에 2,900이 이탈되면서부터 해서 일단은 별로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 방송이었던 상담 방송에서도 시장이 상태가 안 좋다,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했었고, 어제 수요일 날이었죠. 어제는 대놓고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신한수에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응해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BH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라든지 일부 IT 부품주들은 그렇게 크게 손실이 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권에서 충분히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좋은 종목들을 왜 팔아야 되느냐라 물어보신다라 그러면 자, 지금부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면 제가 어제 노란톡방에서도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제 점심서부터 해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세를 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풋옵션을 어제 450억을 샀어요. 외국인들이. 자, 투자자별 여기서 투자자별을 이거는 종목별이고요. 자, 일별 동명으로 봤을 때, 자, 어제 풋옵션인데요. 어제 풋옵션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여기 보면 445억을 사놓은 게 보이죠. 그리고 주식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한 달 동안 샀지만 풋옵션을 샀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오늘서부터 또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이번 달 내내 팔았습니다. 쟤는 맨날 팔았고요. 금융채도 맨날 팔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수가 빠질 때에서 불리한 사람들은 누구냐? 어제 풋옵션을 외국인들이 450억을 안 샀으면 외국인들이 불리할 뻔했는데 지금은 개인들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코스피를 2조 9천억을 산 건 맞는데 풋옵션을 얘네들은 사놨잖아요. 그래서 해지를 해놓은 거예요. 지수가 급락하게 됐을 때에서 주식에서 까먹는 돈을 풋옵션에서 복구를 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지금 코스피만 약 지금 1조 정도를 좀 사고 있고, 오늘도 1,000억을 넘게 사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일단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서는 자, 미국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반도체 지수도 3% 폭락을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일단 저점이 한번 여기 깨졌어요. 그 다음 이제 지지라인은 14,000자리입니다. 물론 얘네들은 박스권이라 또 여기서 지지하고 또 반등 줄 거예요. 근데 반등 주고 나서가 문제예요. 반등 주고 나서 또 떨어질까 봐. 그리고 다우존스도
아직은 잘 버티고 있는 게 맞는 게 우리나라보다는 다 나아요. 우리보다는 나은데 우리나라는 혼자 2,821을 지금 저점을 두고 오늘도 또 음봉이죠. 그러니까 수급이 그래서 그래요.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거래소를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열심히 계속 매도 중에 있고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지만 어제도 2,500 매수했다가 기관들도 다 매도를 하는 상황을 보여줬으니까 오늘도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 결론적으로는 빨간색 양봉이 나왔느냐.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은 장대 양봉이라고 그랬죠.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장대 양봉. 기관 외국인들도 뭐 1,000억, 2,000억 이거는 되도 않고요. 최소한 5,000억에서 1조 정도를 사줘야 됩니다. 매일 사줘야 돼요. 그 정도로 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5,000억 이상 많이 사주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죠. 5일선도 돌리지 못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저점을 한 번은 깨는 게 얘네들한테는 유리해요. 그러니까 깨지라고 노래하는 건 아니고요. 누가 유리하냐? 올라가는 게 누가 유리하냐? 올라가면 개인들이 유리하고요. 떨어지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유리합니다. 아까 보이죠? 수급으로 봤을 때에서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450억을 사놨습니다. 많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주식에서 돈 깨먹어도 풋옵션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수가 얘네들 외국인 기준에서는 완전 폭락하는 게 좋고요. 기관들은 주식을 어쨌든 팔아냈기 때문에 타격이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볼 때에선 다시 얘네들이 사서 땡겨 올리겠지만. 그래서 과거에 2019년도 일본에서 한일 그 경제 대립이 있었을 때 경제 제재가 있었을 때에서 그때도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했지만 한 달 만에 한 달 정도 빠지고 일단 2019년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 7월 달 이때였거든요. 요 정도 빠지고 나서 차트를 보면 이 정도 빠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빠질 때는 당연히 힘들었죠. 한 달 동안 빠질 때에서는 종목들이 30%, 많게는 40%가 폭락이 나왔던 장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내내 올라갔었습니다. 보이죠, 여기?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같은 장에서는 찔끔찔끔 올라갈 거면 차라리 한번 흔들어 놓고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작년 2020년도 이때에서도 2월 달서부터 흔들흔들 거렸다가 반등 주고 폭락이 나왔는데 차라리 이렇게 한번 흔들어 놓고 거의 1년 동안 상승을 보여줬죠.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올라가듯이 차라리 지금처럼 시장이 약세를 보일 거면 차라리 흔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서는 현금화 대응을 지금도 아직까지도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신고점의 고가에 있는 뭐 코리아 서키트, 뭐 BH, 코리아 서키트 아직도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후성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고점에 있죠. 아직도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손실이 적다면 일단은 관망 자세로 현금화 대응 어느 정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직 시장이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리고 지금 아직 5일선 회복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여기서 넘어가면 오늘도 공개 방송은 없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수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2,900은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단타가 나옵니다. 시장이 복구가 된 거는 아니에요. 2,900을 안착한다는 그 의미는 단타 정도가 되는 정도의 느낌인 거고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을 치려면 여전히 3,050은 올라타야 됩니다. 3,050과 3,100을 돌파를 해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바닥을 쳤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정도의 시장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뭐 3,050, 3,100 뭐 꿈 같은 자리죠. 올라오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라오는데 누가 불리하냐? 기가 외국인들이 그걸 싫어해요. 올라오면 개인 투자자들만 좋습니다. 신용잔고가 무지하게 늘었거든요, 지금. 한 달 사이 또 1조가 늘은 상태예요, 지금. 12월 달 대비 지금 1조가 신용잔고가 또 늘었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봤자 기가 외국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다는 얘기죠. 거기다 여러분 잘 알지만 공매도, 요거 무차별적인 공매도, 뭐 기한도 없어요. 거기다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열심히 사놨죠. 그러면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 보면 그래도 반등이 살살살살 나오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현금화 대응을 최소한 10%, 많게는 30%까지 해놓고 좀 관망하는 그런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 안 깨졌습니다. 안 깨졌지만 일이 벌어진 다음에 대응하려고 그러면 늦으니까 지금 정도에서는 혹시나 모를 말이 깨지면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얘기할 텐데 지금 그게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직 안 깨졌잖아요.
혹시나 모르죠. 내일 갑자기 어마어마한 갑부가 한 1,000조를 들고 나와가지고 주식을 내가 사버리겠다 하고 1,000조를 투입하게 되면 지수는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2,822가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대응은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종목들 지금도 아직까지도 손실이 적거나 뭐 이녹스 첨단 소재처럼 수익이 많이 나 있거나 그런 종목들은 일부 현금화를 해서 최소한 10%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내일도 단타 치려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타 자금들을 마련을 해놓는 정도의 10% 정도, 그러니까 조금 많게는 한 30% 정도 현금화를 해놓으면서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추가 매수 함부로 하지 말자. 수익 난 종목은 일부 현금화 대응하자 말씀 주셨습니다. 10%에서 많게는 30%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견 주셨네요.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이 힘이 될 만한 표저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동진 세미캠은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한국전자인증이 3.1% 수익률 성공했습니다. 다음날 편입된 이월드는 9.6% 달성했네요.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원익IPS가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어제 편입된 파트론도 매수가 미도달했네요.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17.3%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삼성전자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금 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중에 많이 빠지면 그래서 관망의 의견으로 좀 이따 가격을 보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오늘은 절대 들어오질 않아요. 예전에서도 시장 흔들릴 때에서는 제가 항상 대형주들을 가지고 가격을 밑으로 많이 쭉 하고 내려놓고 추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내려오면은 사볼 만은 한데 뭐 그 가격이 내려와야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2,822가 안 깨졌기 때문에 관망이니까 관망 장세 정도의 느낌으로 일단은 버틴데, 지금 수급적으로 좋아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차트가 지금 뭐 코스피가 5일선 안착한 것도 아니고 뭐 미국 시장이 선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관망하는 게 낫습니다. 자, 어쨌든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파트론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어제 카메라 관련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까지가 제가 볼 때 생각, 어제 아니면 오늘까지. 근데 이미 벌써 그 기세는 기운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이냐면,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거였다면 1차적으로 2,900이 17일 날 월요일 날 2,900이 깨지질 말았어야 됩니다. 제가 2,900 깨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했거든요. 왜냐면 2,900이 지지가 되면 차트 모양이 얼마나 예뻐요. 여기서 돌려놓고 양봉만 나오면, 제가 계속 양봉 얘기했잖아요. 양봉만 나와주고 올라타기만 하면 뭐 지수 뭐 급등하는 거 바라지도 않는다. 급락만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3,000과 3,050에서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개별주에 대해서는. 이 시장을 기대하면서 요것만 나와라 그랬는데, 이번 주 월요일 됐더니 2,900이 딱 깨지면서 나오는 현상들. 대형주들이 무너집니다. 건설주, 조선주, 철강주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카카오그룹주들 급락인데 더 급락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산업개발 오늘도 무너지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에서 얘네들이 지금 하방을 포지션을 잡아놓고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을 한번 털기 위해서, 한번 물량들을 뺏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용잔고를 노리는 거죠. 지금 신용잔고가 지금 한 달 만에 또 1조가 늘었거든요. 12월 달 기준으로. 원래 가장 최고치가 25조인데 거기서 줄기는 했어요. 지금 23조 정도 되는데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뭐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에 22조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23조인가 23조 5천억까지 지금 늘어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서 뭐 던지질 않아요. 계속.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물타기 하는데, 지금 쟤네들은 완벽하게 하방을 잡아놓고
미국 시장 흔들려가지고 같이 떨어지기만을 아마 기다리는 느낌인데 그래서 29일 날 시장이 흔들리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노선은 요때 어제요, 어제. 어제 여기에선 양봉으로 들어줬어야 되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450억을 들어왔어요. 이걸 보고 야 얘네들은 들어올릴 생각이 아예 1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니면 오늘이라도 기가 외국인들이 5천억씩 1조씩 들어오면서 지수를 땡겨주는 뭔가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뭐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간드랑간드랑 거리면서 개인들 꼬시고 있죠. 아침에서 들어주는 척만 하고 강하게 올리지는 않고 이러다가 저점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 얘네들은 아주 신나서 아마 던질 겁니다. 이유는 밑에다 포지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양봉 나오기 전에서는 시장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최근에서도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양봉이 나와야 된다. 양봉이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들어간 상황이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은 건 아니에요. 현재 대응에서 늦은 건 아닙니다. 이게 깨지고 나서 그때부터 대응하려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힘들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은 안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안 깨졌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파트론을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나마 버티는 종목이 IT 섹터에도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잘 올라가 주면 근데 이제 어제 매수 가격을 준 건 아니죠. 일로 내려오면 나중에 사보시라는 얘기고 이런 애들이 살아있다면 시장은 아직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지금 전 종목들이 지금 뭐 상태가 아직 그렇게 회복이 된 것 같지가 않아서 이러다가 만약 오후장에 흔들리거나 제가 예전에서도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그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예측을 했을 때에서 예측하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시장에 반등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일주일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떨어지진 않아요. 분명히 이정 전문가님이 현금화 해놓고 분명히 시장 흔들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바로 안 떨어집니다. 그 바로 떨어지면 제가 신이죠. 그렇죠? 저는 신은 아닙니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후가 있으니 우려가 있으니 현금화 대응을 해놓고 조금 두고 보자. 이 전략인 거고요.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파트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 코리아 서키트 뭐 등등의 종목들, 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잘 버티고 있으니 그래도 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버티고 있으니 아직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어제 전까지 2,900 깨지 전까지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잘 떠 있고 덜 깨져 있는 종목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지금 손실이 적거나 수익이 난 경우니 그쪽은 현금화 대응을 해놓고 관망을 하자라는 의견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파트론도 공략하지 마시고 만약에 올해 공략했거나 아니면 작년에 어느 순간에 공략했다면 지금 수익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장 때문에 시장이 좋으면 이걸 뭐하러 팔아요. 근데 시장 때문에 흔들릴 거를 생각해서 그냥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조정봐서 쿵 떨어지면 사야 될 종목 1순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가 외국인들이 왕창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강한 건데 만약에 시장이 떨어져서 얘가 떨어지면 싸게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매수 가격은 제가 6만 원으로 썼는데요. 6만 원은 안 내려와요. 당연히 안 내려오죠. 내일도 안 내려옵니다. 모레도 안 내려옵니다. 이번 달은 안 내려와요. 6만 원짜리 내려오려면 얘는 한 20%가 빠져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오늘 사지 말고 그냥 관망이라는 얘기고 지수가 아직은 저점이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얘도 지금 잘 버티는 거지만 만약 지수가 무너지게 되면 어느 정도는 내려올 겁니다. 뭐 7만 원으로 내려올지 7만 5천 원 내려올지 막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얘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뭐 손절하려고 뭐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다른 거 물리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나아요. 왜냐면은 다른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소형주들은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하락폭이 굉장히 셉니다.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하락폭은 좀 적을 거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진 얘가 만약에 20% 빠지면 다른 애들은 40, 50% 빠질 겁니다. 그건 뭐 확실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있다면 마찬가지 수익이 있다면 어느 정도 챙기면서 현금화 대응을 좀 하시는 게 낫지만 손실권역이 만약에 크다. 뭐 예를 들어서 뭐 9만 원에 물렸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 물렸는데 그런 사람들은 시장이 이탈되면 그때서부터 단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은 뭐 버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안 깨졌거든요. 지수가. 아직은 버티고 있으니까. 왜냐면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급반등할지 또 어떻게 합니까? 많이 빠졌다고.
그러면은 또 이제 얘는 또 8만 원 쪽으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나중에 지수가 2,822가 깨졌을 때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면 한 6만 원 정도, 뭐 7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내려오면 제가 그때는 진짜로 그 가격대에서 가져가 오겠지만 오늘은 관망의 느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늘은 주식 사려고 하지 말고 지수가 살아나는지, 살아나는지는 기가 외국인들이 5천억씩 매수가 들어오는지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삼성전자 언급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삼성전자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관망의 의견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만 원 잡아주셨네요. 노란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조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상감 MNT. 삼강 MNT. 네, 22,000원이고요. 10%입니다. 22,000원에 10%. 네, 뭐 손실은 한 16%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자, 이거를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나요, 혹시? 혹시 더 내려가가지고 네.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냥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일단은 주가 위치를 한번 보니까 지금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 있는 위치가 아니고 많이 좀 떠 있죠. 네네. 매수 가격이 좀 굉장히 좀 불리하게 들어간 게 일단은 그게 안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네. 고점만 안 샀으면, 그러니까 좀 적게만 샀었으면은 지금 아직 시장이 무너지진 않았으니까 조금 더 반등 나면 한 2만 원 정도에서 그냥 잘라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2만 원 근처에 샀다면, 근데 지금 조금 그보다 좀 더 비싸게 산 경우라서 좀 손실이 적지가 않아요. 지금 한 5%, 10% 정도 떨어졌나 봤더니 한 17%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보유하고 있다가요. 반등 나오면 네. 한 2만 원 정도에서 2만 원부터 22,000원 사이 올라오면 참 좋겠지만 지수가 올라와야 돼요. 일단 지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지수가 이러다가 저점이 깨지면 그냥 그때서는 얘의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거예요. 지수가 깨지면 지금 자리에서. 왜냐면 얘가 떠 있기 때문에 네. 얘도 여기서 이 저점이 깨지면 여기 자리가 깨지면 이게 한 16,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깨지면 아마 10,000원까지 밀릴 가능성도 아, 있어요. 네, 이게 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떠 있어서 10,000원으로 떨어지면 현재 자리에서 40% 넘게 빠지거든요. 네,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비중을 좀 더 줄이는 게 낫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지수를 잘 보고 있다가 네. 지수가 저점이 깨져서 무너진다, 장대 음봉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서는 비중을 더 줄이세요. 네, 근데 만약에 반등 나오고 올라오면은 22,000원 부근에서 일단은 현금화 대응 하시는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비엔트요. 비덴트. 비덴트. 아유 많이 빠졌는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2,000원에 한 10% 정도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손절을 매도. 해야 되는지. 지금 매도가 좀 많이 늦긴 했는데 이제 가상화폐도 지금 많이 빠진다 그러죠. 네. 그래갖고 지금 이만큼 빠졌으면은 반등이 한 2만 원까지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나올랑 말랑 하다가 안 나오네. 일단은 갖고 있어 보세요. 여기서 손절하지 마시고 네. 지금 이만큼 이 정도 빠졌으면 지금 고점 대비 빠진 게 벌써 50% 넘게 빠졌어요. 55% 정도 빠졌으면 네. 이렇게 올라갔다 이 정도 빠지면 반등 나올 때는 이제 한 번은 들어주거든요. 네. 그때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럼 얼마까지 더 빠질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빠질 만큼은 거의 다 빠진 거예요. 아니 주식이 빠지면은 뭐 100% 올라갔다 100% 한 번에 빠지진 않아요. 중간에 대충 한 3분의 1 지점이나 중심 지점이나 그러니까 중심 지점 이미 넘어섰고 3분의 2 지점까지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일단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로 올라오면은 현금화 대응을 좀 해주시고 네.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은 12,5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는데 네.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다른 애들도 뭐 똑같이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덜 빠질 수 있는 위치니까 손절보다는 일단 반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2만 원서부터는 손절 대응을 하는 게 좀 나아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하겠습니다. 자, TS 트릴리온. 바로 요 종목이 이제 그 탈모 치료제 이슈가 나와가지고 바닥에 있다가 급등했었던 종목인데, 자,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1,600원에 10원, 10%. 이거 고점에서 사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고점에 사면은 항상 어려워요. 이거 오늘도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오늘 올라갈 때 한번 팔아주시지. 자,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400원이 지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들어주게 되면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팔아주세요. 원래 이게 시장이 꽤 어려울 때선 잡주들이 잘 움직이는 게 맞는데 이런 테마주들, 중소형주들, 이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애예요. 이게 지금 바닥에 있을 때는 1,000억도 안 됐다는데 이만큼 올라갔다고 지금 1,300억 정도 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운 애들이 잘 움직여주는데 시장이 갑자기 폭락하거나 급락하게 되면 가벼운 애들은 호가창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서 일단은 다시 들어 올리면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일단은 빠져나오는 전략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아직은 뭐 하루 이틀 내에서 다시 들어주게 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아직은 있어 보이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가격이 높아요. 일단은 현금화 대응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세진중공업. 자, 매수 가격 7,600원에 15%. 이것도 왠지 오늘 사신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를 왜 고점에서 살까 모르겠네요. 이거 어디선가 제가 상담해 드렸던 것 같은데 올라올 때 이거 지금 떠 있으니까 한번 팔라고. 아마 저녁 방송 상담 아니면 아마 이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7,600원에 팔아주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올라갔을 때 여기 뭐 7,700원 파는 게 가장 좋은데 안 올라오고 여기서부터 계속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올라올 때 잘 팔아주시고 만약에 시장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2,822는 지켜주고는 있으니까 다시 올라오면 잘 파시면 되는데 점점 밑으로 뭐 그 수렁으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계속 시장이 떨어진다 싶으면 세진중공업은 그냥 지금 가격에서 팔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흥하해운요. 흥하해운. 예. 흥하해운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97원에 80%요. 2,598원에 30%? 80%? 예. 비중이 많으시네. 야, 이것도 참 애매한데 원래 이 정도 빠지면 반등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예. 근데 지금 거래량도 없고 시장이 이래서 그런데 그냥 버티세요, 그냥.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버티는 게 맞아요. 이 정도 예. 떨어졌으면 버텨야죠, 뭐. 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뭐 적당히 보더라도 한 60% 떨어진 것 같고. 물론 여기서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더 떨어지게 되면 원래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동전주들이 이게 왜 무섭냐면 많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1,5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30%가 더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래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1,500원까지 밀 수도 있는, 시장이 떨어지면은 원래 자리로 다 내려가니까. 그래서 아직 뭐, 근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타격이 덜할 게 거래량도 없고 이미 벌써 하나, 둘, 셋, 거의 4개월 동안 고점에서 60% 넘게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70%나 떨어졌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냥 버티는 게 맞고요. 다행인 거는 매수 가격이 뭐 3,500원, 4,000원 혹은 뭐 5,500원 이렇게 비싸게 산 게 아니고 아직 바닥권역에 있으니까 반등 나오면 비중 확 줄여주시고요. 아직 시장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이게 종목들이 안 움직여서 그런데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수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버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BI 인베스트먼트 2,591원에 비중 네. 60%요.
비중은 60%. 네네. 2,591원이면은 2,591원이요. 거의 최고점인데요. 네. 지금 물타기 서울- 한 개 이 가격이죠. 네네. 물타기를 고점에서 두 번 사면은 계속 고점이죠. 네. 물타기는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 사야 되는데 그 저점 타이밍 잡는 게 원래 어려워요. 근데 요거는 좀 아쉽네요. 일단 비중이 많아서 여쭤봤는데 자, 차트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창투사 관련주들이 좋을 때가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는데 뭐 창투사 관련주도 여기저기 투자를 하니까 뭐 대성창투, 뭐 SBI 인베스트먼트, SV 뭐 인베스트먼트 뭐 등등등등 인베스트먼트 관련주들 그래서 뭐 두나무 이슈도 있었던 애들도 있고 해서 뭐 골고루 잘 움직였다가 지금 다 올라가고 지금 수렴형으로 만들어 놓고 저도 이 모양이 괜찮아 보여서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두 종목을 언급을 했었어요. SV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을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건 장이 좋을 때 얘기였는데 지금 장이 다시 찌글찌글거리니까 올라갔다 죄다 다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모양이 이 정도면 좋은 모양이고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모양이 돼야 되는데 모든 주식들은 시장 특성을 탑니다. 시장이 좋아야 올라가요, 얘네들도. 근데 지금 시장이 지금 찌글찌글하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아마 저점이 깨져서 밑으로 한 번 더 추락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손실이 적으면은 손절을 하면 되는데 손실이 지금 너무 크죠. 네네. 손절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네. 저는 억울해서 못합니다. 지금 저도- 마이너스 42%인데 이걸 어떻게 손절해 이거를. 그래서 힘든 거는 일단 인정을 하고 왜냐면은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 매수 가격이 뭐 1,600원인데 이 정도 깨졌다. 뭐 5% 7% 깨졌다.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손실이 작으면. 근데 손실이 네. 많은 상태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돼. 이름을 물고 악물고 붙어야 되고 쿵 하고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하고 버텨야 돼요. 추가 매수는 그 나중에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추가 매수를 너무 비싸게 했어요. 주식이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최소한 추가 매수할 거면은 반토막 이하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미 벌써 매수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흔들릴 거에 대해 일단 대비를 하시고 그냥 버티세요. 네. 아셨죠? 그냥 버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손절은 안 되고요. 뭐라고요? 손절하려고요. 손절을 반만이라도- 한다고요? 반만이라도 손절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회사는 잘 돌아가요. 단기 수익도 괜찮고 회사는 괜찮은데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수 가격이 낮으면 손실이 작으면 손절을 권해드리는데 손실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손실이 50%가 넘어가면 손실이라는 게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자본금이 1억인데 1억에서 10% 깨지면 1,000만 원이지만 그게 자본금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10% 깨지면 또 500만 원밖에 안 깨져요. 그러니까 네. 절반밖에 안 깨진단 말이에요. 이미 벌써 50% 가까이 깨져 있으면. 그러니까 30% 깨져도 15%밖에 안 깨져요. 자본금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대응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음. 제일 바닥에서 추가 매수 평균 단가를 이게 매수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예전에 이제 코로나 사태처럼 그렇게 확 빠지면 전 종목들이 쫙 떨어지거든요. 네, 얼마까지 예상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는 없어요. 그거를 알면 신이죠. 저도 제가 과거에 PNT라든지 아니면 우수 MS 종목을 그때 이제 그 뭐냐 요 종목을 그 코로나 사태 있잖아요. 그때에서 현금화 대응을 잘했어요. 그때 회원들한테 현금화 대응을 잘해놓고 어떻게 했냐면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분할 매수했는데 들어가자마자 거의 29% 마이너스 거의 하한가 맞았어요. 들어가자마자. 분할 매수 들어갔는데 하한가 맞았다니까 이때 보면 29% 보이죠? 저가 29%. 이거 여기서 이 정도 빠졌으니까 여기서부터 3분의 1 분할 매수합니다 해서 하한가 한번 맞았고 들어가자마자 하한가 한번 두들겨 맞고요. 그 다음 날에 또 여기 양봉 날 여기 또 한번 사고 그 다음 날에 또 여기서 또 사고 그래갖고 단가를 낮춰가지고 대충 2,500원에 맞춰놨던 게 어떻게 됐냐면 한 달 만에 2,500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70%, 80%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점을 얼마다 맞추는 거는 인간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대략은 있어요. 대략은. 근데 그거는 시장에 맞춰서 가야 돼요.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이쯤이다 싶으면 분할 매수를 거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이 뭐 떨어진 것도 아니고 폭락도 아니고 아직은 아무 상황도 아직 안 벌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물어보신 답변에 대해서 이게 얼마 정도 빠질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건 굉장히 눈 감고 저 멀리에 지금 여기서 강원도에 지금 산에 지금 매미가 붙어 있는지 지금 뭐가 있는지 지금 맞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데 시장이 급락을 하고 떨어진 상태에서의
그때에서의 이제 추가 매수라든지 타이밍은 그게 이제 잘 보인다는 거죠.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쨌든 손절할 거 아니잖아요. 네. 손절할 거면 무서우면 비중을 살짝 줄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40% 이상 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유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에서 다시 질문을 주시면 돼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을 때. 네. 예, 그때에서. 뭐 여기서 얘기해드리면 아마 깜짝 놀래갖고 지금 다 주식 아마 다 던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왜냐면 그게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오히려 안 빠지고 들어줄 수도 있어요. 2,000원 쪽으로. 만에 하나. 근데 지금 지수가 슬슬 밀리는 게 지금 2,830일까지 밀리고 있네요. 상황은 별로 안 좋지만 정말 겁나면 10%만 줄이세요. 지금 비중 60%가 너무 힘들죠.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뭐 줄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목소리 굉장히 씩씩하신데 아, 종목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예, 썬데이토지요. 썬데이 토즈 37,950원에 37,950원에 15%요. 비중은 15%. 목소리만 씩씩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이걸 왜 이렇게 고점에 사셨을까? 아, 그러게요. 후회되죠, 이제? 제가 그때 정신이 없었나 봐요.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면 막 더 급등할 것 같아가지고 게임 다 급등하니까 네. 저도 참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왜냐면 제가 썬데이 토즈 이것도 방송에서 이 바닥에 했을 때 얘기했었는데 10월 달, 11월 달 그때에서 얘기했을 때 추천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언급을 했거나 아니면 추천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에서 이제 급등이 나와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딱 그랬는데 뭐 물론 지난 얘기지만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온 자리에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것도 손실이 꽤 클 건데 37,950원. 지금 손실은 한 40% 가까이 되네요. 한 30 몇 프로 되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비중은 다행히 15%밖에 되질 않으니까 일단 버티시고요. 네. 최악의 경우까지 얘기할게요. 만약 2만 원까지 빠져도 버티세요 그냥. 아, 예. 힘들긴 할 거예요. 근데 2만 원까지 확정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만약 최악의 경우 2만 원까지 떨어지더라도 거기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나중에 올라가면은 3만 원, 3만 5천 원 다시 회복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차트를 한번 봐봐. 차트 보면은 쭉 바닥에 있죠. 네. 장이 폭락돼서 많이 떨어지게 되면 종목들은 그냥 다 생각 없이 떨어져요. 그냥 쭉쭉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원래 자리 내지는 있었던 그 고점까지도 다 올라가는 경우들이 흔해요. 에코프로도 그랬고 LNF도 그랬고 다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게임주들도 NFT 이슈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메타버스 이슈도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시장은 빠져도 뭐 IT 제품들은 계속 나올 거고 기술 혁신은 계속 나올 거고 기업들은 계속 돌아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떨어지면 나중에 추가 매수해서 복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얘도 마찬가지 손실이 예를 들어 3만 원에 샀다. 그러면 지금 그냥 한 7% 정도 손실해서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3만 원 정도 물려 있으면 잘랐다가 나중에 다시 싸게 사서 복수하면은 그냥 그때는 왕창 돈을 벌 수 있는데 지금 손실이 거의 40% 가까이가 되면 손절보다는 일단 버티고 만약에 이러다가 지수가 아직은 상태가 별로 안 좋지만 갑자기 양봉이 나와서 강하게 반등을 준다. 그럼 얘네들도 갑자기 반등을 준다. 그럼 3만 5천까지 올라오면 수익으로 바뀌겠지 이 생각보다는 먼저 잘라내는 게 우선이고요.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3만 5천까지 가도. 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이니까 일단은 그냥 버티시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예, 종목?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조선해양이요. 한국조선해양 10만 원에 30%요. 10만 원에 30%. 예. 지금 원래 이제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이제 뭐 기업 합치려고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거를 불허하는 바람에 하질 못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걸로 그 이슈는 뭐 길게 봤을 때에서는 그냥 흐지부지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별로 그렇게 큰 악재로 안 보거든요. 예, 저도요.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그
회사를 보고 저 뭐 수주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 거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저 9만 원 선 밑에까지는 안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뭐 그 무슨 요 공시에 뜨는 거 보니까는 무슨 뭐 상장 하나 회사 내놓는다니까 아,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그러는지 네. 느닷없이 막 쭉쭉쭉 떨어지네요. 근데 이제 그 무슨 3호 개발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 있어요. 저도 예. 그 이슈가 지금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작년부터 그거를 상장한다는 이슈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랬습니까? 네, 저는 원래 있었어요. 요 원래 있었던 국내에 게 그래서 잘 작년에서도 예. 그거 상장한다고 하길래 아 그렇구나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럴 거였으면 이미 벌써 그거는 선반영이 됐을 거니까. 예. 네, 선반영 됐을 거니까. 그 지금 왜 떨어지는 거냐? 저도 이게 이제 지수가 2,900이 깨지면서 조선주들과 건설주들과 그다음에 철강주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아 이게 시장이 빠지려고 그런가 보다라는 거를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감지를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2,900이 안 깨졌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건데 2,900이 깨지면서부터 해서 지수가 흔들리려고 얘네들을 지금 흔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9만 원 원래 깨지면 안 돼요.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만 원이 깨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깨졌다라는 얘기는 지수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흔들리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그러면 장기 투자로는 어떻고 단기는 어떠냐? 단기는 일단은 흔들릴 거를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하고 보유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 단기적인 흔들림을 감내하지 않을 거면은 9만 5천 원 쪽으로만 들어줘도 일단은 현금화 대응을 일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9만 5천 원까지도 제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릴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아직 지수가 아직 깨지진 않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수가 저점이 깨지고 종목이 본격적으로 폭락하게 되면 다른 애들은 정말 폭락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은 이미 먼저 빠졌고 바닥에 있고 등치도 큰 종목이라서 그렇게 급락은 안 나올 거예요. 조선주가 뭐 8%씩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런 걸 처음 해봐갖고 저는 한 2년 정도로 한 20개월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수익이?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볼 때에서는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뭐 15만 원, 20만 원은 갈 것 같은데 그건 장기 얘기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흔들리면은 대형주든 개별주든 뭐 의미 없이 다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예. 아직 2,822가 안 깨졌으니까 일단은 버티셨다가 예. 2,822가 깨지면은 다른 종목들이 5%, 10% 밀려 내려가는 걸 보면 얘도 한 3, 4% 빠져 있을 거예요, 얘도. 그때는 그냥 비중을 줄이세요. 어차피 다른 애들 10% 이상 박살나는 게 보이면 얘가 3, 4% 떨어져 있더라도 그냥 얘를 차라리 현금화 대응을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더 싸게 공략하면 되잖아요. 아, 예, 양지했습니다. 무슨 예,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예, 저 한 20개월 정도 앞으로 2년 가까이 정도는 장기를 그냥 묻어놔도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괜찮게 보는데 이게 시장이 흔들리면 얘도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정말 흔들리면 얘가 한 6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그거를 참아내야 돼요. 예. 한번 참아내고 그러면은 예. 다시 10만 원 이상은 복구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면. 한 2년 정도요. 그렇죠. 2년 정도 참으면 다시 예. 올라가요. 이 정도의 위치에 이 정도 차트면. 아, 예, 양지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 종목 삼성전자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라는 의미는 아니고 관망의 의견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76,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홀로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주, 방송 엔터주,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 강세 나타내고 있네요. 지수를 좀 살펴볼까요? 현재 코스피 지수 0.27% 하락한 2,83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3% 상승한 936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 정신을 아직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은 맞죠. 자, 한번 시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고요. 자, 코스피 지수는 지금 저점을 간드랑 일단 붙어 있는 상황인데 양봉이 아니고 음봉.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양입니다. 이게 빨리 양봉이 나와주고 기가 외국인들이 5천억씩 혹은 1조씩 매수를 땡겨주면서 강하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 모양은 나오지는 않고 나오란 모양은 안 나오고 저점을 깰까 말까 지금 호시탐탐 좀 노리는 모양들. 외국인들은 지금 1,800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코스닥도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개인들은 거래소를 어쨌든 많이는 안 사도 조금씩 사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관망의 모습이긴 한데 매수에 관심이 없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모습 볼 수가 있겠고 프로그램 쪽으로 보더라도요.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지금 1,900억 정도가 지금 매도 물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1,900억 정도 지금 매도 물량이 떨어지고 코스닥에서는 110억 정도 매도 물량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프로그램 쪽에서는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현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종목들도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반등을 줬다 분차트를 보게 되면 반등주는 척을 했지만 결국은 다 밀려 내려갔죠. 코스피도 마찬가지. 반등주는 척을 아침에는 플러스들이 모양이 많이 나왔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5일선 회복도 아니고 수급도 좋지를 않고 이거는 이제 좋다 안 좋다 수급의 의미가 없고요. 무조건 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 빠졌으면 마지노선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마지노선까지 내려왔으면 올릴 생각이 있다면 당장 빨리 아직은 안 깨졌으니까 내일이라도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5천억 이상, 1조 이상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지수를 땡겨주는 장대양봉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는 것은 뭐 뻔하죠. 얘네들이 올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봤자 개인 투자자들만 신용 열심히 갖다가 막 들어왔는데 이거 올려봤자 개인들밖에 좋은 일이 없는데 얘네들이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에서 외국인들이 풋옵션에다가 450억 사놓고 떨어져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 외국인들의 포지션 이걸 봤을 때에서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근데 아직 여러분들 대응은 늦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10% 안쪽에서 손실이 작은 것들은 현금화 대응 할 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새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종목만 건드리지 않았다면 IT 섹터를 건드렸다면 10% 안쪽에서 혹은 수익에서 있는 종목들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에서 현금화 대응 최소 10%, 30% 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은 좀 오바예요. 왜냐면 시장이 이러다가 올라가면은 안 되니까 올라가면 다시 사면 되긴 하겠지만 그러다가 만약에 지수가 2822가 본격적으로 깨지고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고 일본 시장도 자 일본 시장도 잠깐 한번 볼까요? 일본 시장도 어제 급락이 나왔는데 자 니케이 시장 오늘 이렇게 버티는 모습 보여줬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급락해갖고 저점을 또 깨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2800 쪽으로 밀려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때에서는 현금화 10% 했던 사람들도 30%까지는 늘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정적으로 30% 늘릴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놓는데 많이 한 사람들은 30%, 적게 한 사람들은 10% 정도 해놓고 기다리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10%에 대해서 현금 비중을 두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장이 좋을 때에서도 얼마든지 내일에서 예를 들어 표적 종목 추천하게 되면 뭘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금 비중을 10%든 30%든 늘 구비해 있는 게 좋은데 10% 정도는 해서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관망의 자세로 일단 현금을 모아놓자. 혹시나 모를 하락에 대비를 해서. 근데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려면 장대양봉과 기가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고요. 두산중공업. 작년에서 두산중공업 재작년에서도 많이들 상담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분은 얼마 사셨나 봅시다. 26,367원. 26,000원대. 그러니까 방송을 안 보신 거죠. 제가 이거를 2020년도에서 누가 여기서 물렸다 그랬어요. 물렸다 그래가지고 괜찮다. 이거는 조정받고 또 올라갈 거다. 제가 이렇게 계속 우겼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올라가갖고 아마 수익에서 팔았는지 여기까지는 아마 못 먹었을 것 같고 물려있을 때 그때도 고점에 그때 물린 분이었거든요. 이게 손실이 작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요게 이렇게 떨어졌던 요 폭만 보더라도 한 35%. 35% 물려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괜찮다 그랬어요. 왜 괜찮다 그랬냐면 일단 두산중공업의 기술력,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종목,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고점에 물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는 다시 저점이 깨지고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지수가 아직은 버텨주고 있으니까 22,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현금화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저점이 깨진다라 그러면 물타기 전략도 써볼 수 있겠고요.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 저점, 이게 17,400원이 깨질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모두 다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지수가 이제 나스닥 선물이 아주 강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애매하게 움직여주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일단 현금화 전략 일부는 좀 해놓고 관망하는 자세에서 아직은 뭐 급락이나 폭락의 징조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에서 이런 변곡점에서는 현금화 대응을 일부 해놓는 게 항상 유리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가 3시 20분 신의 한 수에서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영래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적인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